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할 때 필수적인 마음가짐인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이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괴로운 건 마찬가지고요.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분석해 보면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때보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 그 크기가 3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인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인내한 경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할 때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꼭 필요한가?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이라면 이미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짐작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확신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심리가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인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확신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확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공부와 깊은 이해가 아주 강건한 확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업을 잘 알고 깊게 이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상황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간결한 기업을 공부할 때입니다. 변수가 많지 않고 단순할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이해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좋은 기업의 조건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기업을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확신이 생기고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확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맹신이랑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맹신이 아니고 확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와 아이디어에 근거한 깊은 이해가 확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혹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왠지 느낌이 좋다. 아니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미래가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맹신에 불과합니다. 이런 건 가치 투자가 아니고 거의 뭐 샤머니즘 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놓고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런 회사는. 제가 말하는 확신이란 건 숫자와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확실히 좋아질 이유가 설득력이 높게 다가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은 이 제품에 대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체제도 없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진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더라. 그래서 이익이 흔들림 없이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재물을 봤더니 거기에 이 기업에 쌓인 현금은 차입금을 커버하고도 남고 그 크기가 시총의 70%에 육박하더라. 이런 게 숫자에 근거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게 숫자에 근거한 이해고요. 이런 이해가 쌓여야지 비로소 확신으로 연결되고 인내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 불확실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는 모두가 괴로운 법입니다. 저도 괴롭고 옆에 있는 투자자도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무서운 거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서운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기업에 대한 근거, 그거를 계속 다지는 거예요. 기업의 근본이 변했는지에 집중해서 확신을 다지면서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견뎌낸 한 번의 경험만 있다면 다음 인내는 똑같이 괴롭겠지만 끝을 진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투자자에게 근육같이 쌓이게 됩니다. 투자 근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책을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의 경험이 어려운 거지 그거를 해내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면 이 다른 순간에 똑같은 두려움을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돼요. 무서운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포장을 합니다. 뭐 시장이 진정될 때 다시 돌아오겠다. 아니면 뭐 소나기는 피해가는 법이다. 뭐 진정될 때까지만 현금화 시키고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다시 투자하겠다. 이게 다 마켓 타이밍을 재는 건데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다 핑계예요.
지금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그거를 절대 투자하지 못합니다. 내려올 때 손에 쥐고 있지 못하면 올라갈 때도 손에 쥘 수 없는 법이에요. 지금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번의 경험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또 도망가느냐. 이게 어차피 주식이 하락하면 똑같이 괴롭지만 한 번 견뎌낸 사람은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도망간 사람은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확신에 근거한 인내가 있다면 이거 이겨내고 한 번의 경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만들어낼 때 마켓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싸면, 기업이 싸면 이게 견디면서 분할 매수하거나 분할 매수할 돈이 없으면, 그리고 이 기업의 그 근본이 변하지 않았다,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고 견뎌낸 한 번의 경험, 그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금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때 발굴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가 한국가구라는 기업이었고 사마왕관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탄탄했고 그 당시에 저평가라고 판단이 돼서 기업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본격적으로 넣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당신은 그때 일이 기억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위기로 막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1800이 잠깐 깨졌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180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정말 분위기는 세기말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주가를 보기만 하면 매일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피터 린치 책을 거의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매일 읽으면서 피터 린치도 주가의 급락과 폭락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미네소타에서 추운 날씨처럼 이건 항상 올 수 있는 거다. 겨울이 오면 춥고 봄이 오면 따뜻해지듯이 급락도 언제나 겨울처럼 봄처럼 날씨처럼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굉장히 괴롭지만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국가구 사마왕관 보면서 이거는 기업의 아이디어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의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의 선순환이 좀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으로, 저는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으로 꼽는 게, 조선선제라고 용접봉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익성도 좋고 갖고 있는 현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갖고 한 20%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마이너스 난 상태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조선선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렇게 현금 보유도 많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과점을 하는 회사가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내 투자 방법이 실패한 거다. 그래서 조선선제에서 만약에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절을 해버리거나 팔아버린다면 내 투자 아이디어에, 내 투자 방법에 굉장히 심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치 투자를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치 투자를 손으로 놓아버리려면 이 조선선제에 대해서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완벽히 납득을 내 자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얘네들이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이너스는 다 복구가 됐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대북 테마주를 타긴 했지만 주가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양호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 번의 경험, 그리고 견뎌낸 한 번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굉장한 맷집으로 저한테 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분들이 그 폭락론자의 글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삼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폭락은 내 탓이 아니고 세계 경제 때문이다.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남 탓, 사회 탓을 해버리면 좀 위안을 받으시죠.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이거는 투자에 굉장히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 비관, 100% 낙관 이런 게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항상 각 요소들이 혼재돼서 나타납니다. 비관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에 설득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비관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뭔가 불안한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고 나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쯤이기 때문에 비관론자들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랑 이 비관의 투자 가치관, 그 투자의 굳건한 심지가 흔들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불확실할 뿐이지 위험할 뿐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올렸었는데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은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벤트가 불확실한 시점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면서 자극적이고 세기말적인 동영상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투자할 게 다 불안해지고 믿을 건 현금밖에 없어 보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다 인버스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막 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자신의 철학과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으셔야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굉장히 하락에 고통받고 마음이 힘든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면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수없이 겪어내고 살아낸 사람들의 지침서를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한 지침을 줬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죠. 피터 린치라든지 뭐 우리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 존 네프, 뭐 필립 피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책으로 써서까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대가들이 도대체 이런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산전수전 다 겪고 전쟁 같은 투자 시장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시장을 이기기까지 한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생존의 비법, 멘탈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공부할 최적의 시기가 바로 하락장입니다.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박힙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그 방법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월가 영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시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상관없다는 한마디를 이해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책에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피터 린치는 그런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우리가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려갈 때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에 대한 근거가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어디가 적정선인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른 투자 종목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종목을 선별했을 때 그 종목이 주는 수익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려갈 때 무서워서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견디지 못하고 무서워서 쫄아서 5%만 먹고 뭐 10%만 먹고 이익을 확보하는 게 내 투자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혼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혼자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제 영상 보고 뭐 투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혼자 하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혼자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무섭다고 뭐 무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단톡방에 들어가고 의견 나누자 그러고 이렇게 자꾸 무리 지어서 뭉치게 되면 굉장히 사람 수는 커지지만 이게 혼자서 서지 못하면 결국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투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가장 마지막에 혼자 남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시고 견디는 것도 혼자 견디셔야 됩니다. 뭉친 사람들 무리는 이게 덩치만 클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확신의 크기는 기업의 숫자와 아이디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내려갈 때 두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으나 기어이 견뎌낸 한 번의 경험은 내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그 경험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다. 책에서 지침을 내려주지만 그걸 견뎌내고 경험으로 내가 배우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죠.
그리고 이 몫은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은 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지금 도망가면 똑같은 두려움을 다른 순간에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주식시장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지만 폭락과 급락은 언제든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고 20%, 10%, 20%의 조정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폭락이나 급락 때 제가 했던 말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같이 그 다음번 폭락이 왔을 때, 급락이 왔을 때 견뎌서 계속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